나는 남편과 이혼밖에 답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이들 때문에, 그리고 그간 살아온 정 때문에, 이혼 이후에 사회적인 시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시라고요. 어떤 선택이든 지금보다 행복해지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제 유튜브 채널에 이혼을 제대로 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제 채널에 와주시는 분들에게 한 번쯤은 꼭 필요하고 해드려야 될 것 같은 이야기라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업종 특성상 하루에 8명 이상까지 아내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저로서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개인마다 이혼을 하고 싶은 이유는 정말로 다양하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는 과정은 대부분 비슷하셨습니다. 서로에게 한치도 서운함과 불만이 없는 항상 행복한 날들만 보내는 그런 부부들은 없을 겁니다. 당연히 아이 때문에, 그간 살아온 끈끈한 정 때문에 그래 그래도 맞춰가면서 살자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은데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내가 느낄 수 있는 행복감이 점점 더 많아지거나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지루하고 고통스럽고, 그렇다 보니 남편과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더 포기해야 되고 또 내가 얼마나 이 고통의 세월을 견뎌가면서 결혼 생활을 해야 될지 걱정과 두려움이 들면서 나는 이혼밖에 답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혼을 하고 나서 이 상황을 좀 벗어나 보자, 이런 생각에 갇히게 되면 남편과 남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들을 놓치게 됩니다. 이혼 이후에 내가 현재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혼하기 전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해봤는지, 지금은 이대로 가정을 좀 유지하는 게 당장 이혼하는 것보다 낫진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한 사람들의 90% 이상은 이혼을 후회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생각할 때도 이혼 이후에 아내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고통은 남자가 이혼을 하고 나서 겪는 고통보다 최소한 2배, 3배 이상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사회 문화적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이혼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혼을 한 바로 직후에는 내가 엄청나게 자유로워졌음을 느끼게 됩니다. 내 삶에서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짐들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서 가벼운 느낌을 받게 되죠. 그리고 아예 자녀가 없는 경우나 남편이 키우기로 한 경우라면 결혼 생활 때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을 다시 되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차츰차츰 지나면서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문제들이 고통스럽게 우리에게 작용하게 됩니다. 사실 부부 사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서로에게 많은 감정과 돈들과 시간들을 투자했기 때문에 끈끈한 정이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예전에 남편의 얼굴이나 모습들이 그립지는 않더라도, 다시 보고 싶지는 않더라도 남편이 있음으로써, 아이들 아빠가 있음으로써 알게 모르게 의지했던 부분들, 도움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 한동안은 내가 이혼을 한 게 정말 잘 선택한 건가? 이런 후회를 하게 됩니다. 게다가 보통 아이가 어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 혼자서 직장도 다니고 집안일도 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정말 보통 일이 아니고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직장에서는 다시 사회초년생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너무 높고, 늦게까지 일하고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픽업해서 집에 데려가면 또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혼 이후에 자신만의 시간이 아예 없어지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도 있거든요. 돈은 드리긴 드리지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키워준 부모님한테 내가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가,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들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학교를 다니면서, 그리고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알게 모르게 위축되고 상처를 받을 일도 정말로 많이 있죠. 아이들이 또래 친구들과 지내다가 너는 집에 아빠가 안 계셔? 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굉장히 위축되고 상처를 받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돌싱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이혼이라는 것이 흠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이혼한 사람들을 보는 시선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혼 후의 기간이 너무나도 공허하고 힘든 나머지 이혼을 한 지도 몇 달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빠르게 재혼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당당히 홀로 살 수 있는 상태에서 나에게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는 배우자를 찾는 이런 시간이 충분하게 되지 않는다면 또 다시 힘든 결혼 생활을 할 가능성도 정말로 많이 있죠. 이것 이외에도 이혼 이후에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은 정말로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혼 이후에 닥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하나 다 따져보셨나요? 아마도 머릿속으로는 어렴풋이 생각하고 있으시겠지만 우리의 그런 생각들은 머릿속을 돌다가
이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생각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이혼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계신다면 종이 한 장, A4 한 장 정도를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그 종이에 이혼할 때의 어떤 장점 리스트, 그리고 이혼했을 때 단점도 있을 거죠. 단점 리스트를 적어보시는 겁니다. 많이 적어보실수록, 그리고 구체적으로 적어보실수록 여러분들이 상황을 판단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간 생각날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쭉 기록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적어 내려갈수록 우리는 누가 내 옆에서 이혼을 계속 부추긴다고 하더라도 흔들릴 필요가 없게 되고, 반대로 너가 좀 참고 살아야 된다 라고 한다고 해서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힘든 고통을 계속적으로 억누르고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이혼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아니면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지는 우리가 적은 그 종이에서 필요한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혼을 해야 한다고 결정을 하시든 다시 한번 잘 살아보기로 결정을 하시든 여러분이 스스로 중심을 잘 잡고 선택하는 것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